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다듬어보는 시간, 마인드 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박소진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0번째 네. 시간입니다. 영화랑 심리학 만남 네. 10번째 시간인데, 그래도 그동안 선생님께서 정신병리 또 이상 네. 심리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영화를 통해서 풀어서 좀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성과 관련된 거, 성적 장애 이제 그 변태성욕 이런 장애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 네. 그 저는 이제 성 관련해서 그 DSM-4에서는 성기능 부전, 변태성욕, 그다음 성정체감 장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하나로 묶었었는데 예. 최근에 이걸 다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기능 부전과 변태성욕, 성정체성 장애가 다 사실 다르거든요. 성이라는 어떤 걸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돼서 이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DSM-5부터는 성기능 부전, 그다음에 변태성욕에서 변태성욕 장애로 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정체감 장애를 성별 불쾌감 장애 이렇게 이제 명칭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범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정체감 장애 네.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함께할 영화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영화 제목을 좀 들으시면 좀 추론이 되실 것 같은데 소녀는 울지 않는다. 소녀는 울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1990년, 99년도 작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느끼는 좀 그 분위기가 좀 약간 그렇죠. 암울한 이제 내용일 것 같다. 이제 그런 예. 느낌을 좀 주는데 여기 이제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예. 남성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좀 비극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이지만 스스로는 남성으로 생각하고 또 남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네. 행동을 네. 이어가게 되는군요.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가 이제 그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네.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하는 거. 그래서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건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용어가 성별 이제 불쾌감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성인데도 남성인 게 싫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예. 최근에도 이제 그런 그 있었잖아요. 그 군대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예. 성전을 수술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좀 안타까운 이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예. 이런 식으로 자기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선천적인 성이 자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명칭이 이제 명칭으로 부르게 된 거죠. 네. 이 성 정체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으로 네. 좀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반대성이 되고자 하는 예, 그런 예. 어떤 끊임없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자이지만 뭐 여자의 옷을 입고 싶어 한다거나 뭐 인형을 가지고 논다든지 그런 이제 전혀 반대의 성이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예. 계속 하게 되고 예. 뭐 청소년기가 돼서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면 그걸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주인공도 보면은 생물학적으로는 명백한 여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드러내지 않게 해서 뭐 가슴대를 이제 붕대로 이렇게 막 그 동요 맨다든지 아니면은 남성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지 속에다 뭘 집어넣는다든지 예. 이제 이런 이제 남자 행세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욕실에서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니까 완벽한 이제 여성인 거죠. 생물학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동성애랑은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죠. 네. 많이들 이제 동성애랑 그 혼동을 하시는데 동성애는 성 정체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인데 그냥 남자를 이성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성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그 성 정체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 자기 성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나는 태어나기 여자지만 나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남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른다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의 좀 뭐 비슷한 부분이 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성애는 현재는 이제 정신 장애에 포함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이 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성애는 뭐 최근에 또 동성애를 인정하고 결혼도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정신 장애도 아니고 이 장애하고는 분명히 이제 명백히 다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 정체감 장애의 경우에는 네. 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네. 이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자아이인데 네. 너무 이제 여자아이처럼 행동을 한다든지 여자애들 같은 경우 여성스러운 옷을 입으면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하고 거부하고 막 이런 이제 행동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겠죠. 최근에도 뭐 이렇게 수면 위로 성적 취향이라든가 뭐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네. 좀 피력하고 고민하고 네. 좀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게 이제 최근 일이죠. 예. 최근에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뭐 동성애자다 아니면 나는 뭐 트랜스젠더다 뭐 이렇게 밝히고 연인이 되는 그런 사례도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그게 뭐 이거를 뭐 권장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랑 같이 같은 그 공간 같은 이제 어떤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용기를 내서 커밍아웃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어떤 존재에서 이렇게 좀 배제되거나 아니면 고립되거나 격리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 소녀는 울지 않는다에서는 네. 이 브랜든이 이 남장 여자였다. 네, 그 네. 사실이 좀 밝혀지면서 네. 좀 이제 비극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시작이 되죠. 네. 그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놀랬던 게 사실 예. 이게 그렇게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영화인데요. 예. 한 1960년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미국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성소수자들의 이제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뭐 묵살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고 저도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자인데 남자 행세를 하고 뭔가 나하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응징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까지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경찰조차도 왜 너 남자인 척하고 다녔어? 뭐 이런 이제 어떤 추궁하는 듯한 그런 이제 말을 한다거나. 근데 그때 나온 이제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이제 대사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계속 겪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네. 겪게 되는 고통과 그렇죠. 억울함 그런 네네. 분들이 좀 잘 적나라하게 담겨 있군요 영화에서. 네네네. 이 성 정체감 장애는 그 원인을 좀 어디에서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선천적인 어떤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전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산모가 약물을 복용해서 뭐 그것으로 인한 어떤 태내기 이제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을 수 있고 예. 또 후천적으로는 학습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이제 경험이라는 학습이 영향 어린 아이들은 아직 성적으로도 이제 그 확립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 또는 이제 이성 부모하고 과도하게 이제 동일시를 하게 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슴앓이를 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상담을 청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시나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그 강의하다가 학생이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치료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혼란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성인이 돼서도 그럴 그렇죠. 수 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고 뭐 여자지만 남자가 되고 싶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서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 정확한 정체성을 찾아가게끔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게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어떤 이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정신병으로 봐가지고 물론 이제 뭐 약물이나 이런 도움을 받고 호르몬 뭐 치료 같은 것도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보다는 좀 자기의 어떤 그 고충이나 이런 예. 것들을 좀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영화도 좀 안타까운 결말이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도 이 영화를 보고 네. 많이 우울하셨다 이런 네. 내용이 책에도 담겨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 영화는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막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본 거죠. 이제 그 좋은 영화라고 소개를 해서 봤다가 한 3, 4일 정말 우울하게 예,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이제 영화 자체가 너무 이게 그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나오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젊었을 때라서 예. 되게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또 이런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그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문제 의식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소원이네요, 영화. 네, 소원이요. 네. 이게 조두순 사건을 다룬 거죠. 그렇죠. 영화. 예, 그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이 바탕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도 좀 보시면 좀 그렇죠. 네, 전 사실 이 끔찍하죠. 영화를 안 봤어요. 네, 네.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책을 쓰면서 어쩔 수 없이 영화를 이제 봐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보게 됐는데 네, 좀 마음이 아픈 영화죠. 네, 많이. 작년 12월에 이제 조두순이 출소를 했죠. 네네. 그래서 그 안산 일대에서도 거부감이 상당히 컸는데 그런데.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네. 어마어마했던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영화로 알아볼 네. 정신병리는 어떤 거죠? 변태 성욕장애. 변태 성욕장애. 예전에는 그냥 네. 변태 성욕, 그래서 이제 파라필릭이라고만 했었는데 예. 거기 이제 디스월드 장애가 붙었죠. 왜냐하면 이제 장애라는 것은 타인과 이제 자신과 타인에게 이제 모두 이제 위해를 가하고 어떤 이제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이제 이럴 경우에 장애라는 걸 붙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범죄하고 이제 연루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한테 이제 해가 되기 때문에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노출증, 뭐 관음증 이런 거 다 범죄가 되죠. 왜냐하면 몰래 엿보는 것 자체가 아니면은 뭐 자기 신체를 보여주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치 않았거든요. 원치 않은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범죄들이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마찰 도착증이라 해서 뭐 지하철 같은 데는 사람들 무조건 부부비하는 경우 있죠. 예.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가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성추행이 될 수 있고, 도착증도 있군요. 네. 그리고 남성인데 여성 속옷을 입는다든지 음. 남자가 여성 속옷을 입는 게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죠. 그거는 뭐 자기 자유인데 예. 남의 거를 훔쳐가고 그렇게 그 해서 속옷을 입는?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면 그렇게 입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행위를 하거나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변토성의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군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이번 영화에서 다루는 이어지는 얘기는 가장 좀 심각한 거죠. 이제 소아성애. 소아성애, 네. 소아기호증이라고 소아기호증이라고도 하고요. 네. 하네요. 예, 예. 이게 정신질환 진단 체계에서는 이 소아기호증을 다룰 때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만 13세 이하의
아동과 어떤 이제 뭐 어떤 성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그 맺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 뭐 이런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6개월 이상 이제 진속이 되게 되면 이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연령이 적어도 한 5살 이상은 차이가 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와 그렇죠, 가해자 그렇죠. 사이에. 예, 피해자 가해자 사이에 그럴 경우에 이제 진단이 됩니다. 음.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병적인 게 예. 이 이제 소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한 연령이 8세에서 10세 사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간 이제 아이들 네. 정도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하죠. 만약에 이제 이게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면. 네. 성적으로 이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네. 어린 시기에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그렇죠. 갈피가 안 잡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이 사람들이 꼭 여아만 선호하는 건 아니고 남아를 선호하기도 하고 둘 다 선호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만약에 이제 남아 같은 경우 남자 아이들이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 성 정체성 자체가 이제 또 흔들릴 수도 있겠죠. 있고.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아이가 커가지고 비슷한 어떤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성인이 됐을 때보다 훨씬 더 그 네. 이제 충격이라든지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론적으로는 소아 그 기호증의 원인은 네. 어디에서 온다고 좀 보고 있나요? 일단은 뭐 이제 이분들이 성적인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인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거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 아이가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 그 아이한테도 너도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하게 되면 너도 좋을 거야. 너도 기분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원인들 그리고 뭐 어렸을 때 이제 어떤 뭐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든지 학대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이제 뭐 조치나 네. 그 접근이 이루어야 되지만 그게 쉽지가 않겠어요 보면. 사실 좀 심각한 게 이제 뭐냐면 그 소아 성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상당수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예. 아동 관련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아 현직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그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어린이집 원장이 애들 데려다가 성추행을 했다 이제 이런 뉴스에 좀 나오고 하는데 예. 그런 뭐 아동 구호 활동을 하는 뭐 그런 이제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제 아동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게끔 되어 있기는 해요. 예. 저도 하거든요. 네. 어제 하면 항상 내야 되는데 이제 범죄 경력이 이제 없어도 그건 있는 사람만 걸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은 네. 처벌과 함께 이제 치료도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그런 부분이?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일으켜서 네. 치료를 강제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그 법의 잣대도 좀 분명하게 이제 강력하게 예. 그 엄격하게 이제 다루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소원이란 영화에도 보면 아이가 당한 어떤 그 정신적 신체적인 어떤 그 손상에 비해서 사실 양형은 굉장히 낮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아마 10년 정도 예. 뭐 실제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피해자가 또 다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후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치료, 뭐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 치료 이런 것들 재발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영화 소원에서는 아이의 치유의 과정은 네. 어떻게 나오나요? 소원이가 이제 그 굉장히 끔찍한 거의 그 정도면 사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어떤 이제 피해를 당하죠. 그래서 그 얼굴을 이제 물려 뜯기고 그 다음에 장이 파열이 되고 네. 그래서 영구적으로 이제 불구가 돼서 이제 계속 이제 인공 항문을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정도까지 되고 굉장히 이제 피도 많이 흘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인 어떤 실어증 같은 것도 좀 나타나고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아빠조차도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고 막 이런 그 외상을 이건 이제 외상 스트레스 장애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을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제 점차 이제 조금씩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복귀하고 영화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영화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건 참 좋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하는 건 당연히 치유가 필요하지만 네. 이걸 왜 피해자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되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런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지금까지 성적 장애에 대한 영화 2편을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네. 실험에 다뤄봤는데 사실 성과 관련된 얘기는 사실 꺼내기가 좀 되게 불편한 면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네. 관련된 책을 좀 번역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성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는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알고 네. 보니까 있더라.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이슈들이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네네. 안타까운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더 사회가 이 소수자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과 네. 한편으로는 이제 변태 성욕 장애로 인해서 이제 타인에게 이제 고통을 주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표님과 영화와 심리학을 네. 놓고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네, 됐어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방송들 어떠셨어요? 아니 준비를 네. 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쫓기듯이 네, 원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도 막 그 영화 다시 찾아보고 막 그렇게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네. 좋은 말씀을 참고하면서 네. 지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도 뭐 이 영화와 관련된 심리학의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가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영화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또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계속 영화 보면서 좋은 영화 또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심리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한 부분들 그것도 네. 설명드리고 좀 그렇게 계속 할 계획입니다.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오늘 우리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마인드 온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